나는 솔로 27기 사전 인터뷰에 등장한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질문지에도 되게 많이 썼을 텐데 그녀는 27기 옥순이었습니다. 제작진이 건넨 질문지를 바라보며 자신이 써낸 답변의 양을 되돌아보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직감하게 되죠. 무언가 많구나, 진짜 많구나. 그리고 화면에 등장한 그녀의 이상형 조건은 그 예상조차 뛰어넘습니다. 수십 개의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쉼표는 많지만 숨 돌릴 틈은 없었습니다. 조건이 아주 세밀하고 또렷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성을 좋아하는지 외모든 분위기든 취향이든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덩치가 크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 어깨는 타고났어야 함, 턱이 남자답고 눈이 길며 쌍꺼풀이 없는 사람, 키는 최소 180cm 이상, 뒷모습은 소년 같고 하체에 살이 없어야 함,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웃을 때 예쁘고 피부가 좋고 옷도 잘 입고 단발 파마는 안 되고 그 외에도 많지만 다 쓰진 못했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은 지구상에 실존할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기준을 고집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준에 기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왜 그녀는 성공 확률이 0%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준을 놓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냥 나와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 느낌이 와야죠. 조건은 사실 별로 안 봐요. 하지만 몇 가지만은 꼭 있어야 해요. 그 말들 속에는 자신의 기준이 감정의 방향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끌림은 촉감처럼 찾아오고 이성은 그 끌림을 뒷받침해 줄 말을 찾습니다. 27기 옥순의 사례는 바로 그런 심리의 한 단면일지 모릅니다. 그녀가 적은 조건 하나하나는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한 감각의 잔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준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는 어떤 걸까라는 물음에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도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준에 스스로를 붙잡아두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때로는 너무도 정교한 기준으로 모습을 바꿔 기대에도 안전한 세계를 스스로 설계하기도 하죠. 아직 내 이상형을 못 만난 것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타날 거야.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복잡한 방어막을 하나씩 조용히 덧씌웁니다. 그 방어는 당장은 아늑합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문에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득 오래전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1990년대 초반쯤이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 TV를 보다가 한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당시 45살쯤 된 여성 출판인이었어요. 지적이고 독립적인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그녀의 서재였는데 그 공간 한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캔디 만화책과 잡지, 포스터, 일본 캔디 원서 출판물들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출판 일을 하시는데 캔디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기자는 다시 묻습니다. 캔디가요? 그랬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테리우스요. 테리우스를 너무 좋아해서 테리우스 같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인터뷰 특유의 밝은 톤으로 흘렀지만 저는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테리우스는 만화가가 만든 남자 주인공일 뿐이잖아.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는 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성은 현대 덕질 문화의 선구자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테리우스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찾기 힘든 어떤 감정의 총합,
자신이 원하고 싶은 사랑의 형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의 형상이 너무도 선명해서 어느 누구도 그 윤곽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일지도요. 우리가 이상형을 떠올릴 때 그건 종종 어떤 결핍의 기억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 결핍은 이상형을 통해 이제는 채워질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죠. 하지만 테리우스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림 속에서만,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그 기준을 지킬 수는 있어도 없는 실체에 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이상형의 형상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 형상은 너무 아름답고 완전해서 현실의 누구도 그에 비견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이상형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문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닫힌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들인 조건을 내려놓을까 말까, 그 문을 열어볼까 말까. 하지만 사랑은 결국 한 사람이라는 우주를 알아가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허술함을 감당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조건이 점점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아니라 존재가 중심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지금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그 조건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막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물어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0%의 성공 확률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역시나 0%의 확률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랑은 그 확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